이런 불안이 과도해지고 심해지면은 불안장애로 진단하는데 다음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기능 저하가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 시험지만 받았다면 허옇게 되고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OMR 밀어쓰고 엉망진창으로 봅니다. 또는 이제 이런 불안이 주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너무 괴로워요. 발표를 앞두고 너무 괴롭고 정말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을 정도로 괴롭다. 이런 경우도 이 불안장애 기준에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불안이 오래 머물면 일상의 리듬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불안이 과도해지거나 만성화되기 전에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차 정신과 전문의 유상호입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편치 않죠? 그런데 불안은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실제 존재하거나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는데 불안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생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과도하다면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게 불안장애인데 종류를 잠깐 열거해 보겠습니다.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범불안장애, 분리불안장애, 특정공포증, 선택적 함구증 등등등. 이런 경우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죠. 아무튼 가장 좋은 건 적당한 긴장과 불안이에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원래 우리를 지키기 위한 신호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몸은 즉각 대비태세로 전환되죠.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고 머리가 막 바빠집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지나치게 자주 또는 실제 위험과 상관없이 마구 오작동할 때죠. 이때 우리는 불안장애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불안이라는 건 단순히 심리현상만이 아닙니다. 이때 동반되는 신체 증상들이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두근거리고 호흡이 빠지고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근육이 긴장되고 소화는 안 되고 과민방광, 과민대장 전부 불안 때 나타날 수 있는 신체 증상입니다. 이런 불안이 과도해지고 심해지면은 불안장애로 진단하는데 다음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기능 저하가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 시험지만 받았다면 허옇게 되고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OMR 밀어쓰고 엉망진창으로 봅니다. 또는 이제 이런 불안이 주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너무 괴로워요. 발표를 앞두고 너무 괴롭고 정말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을 정도로 괴롭다. 이런 경우도 이 불안장애 기준에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불안이 오래 머물면 일상의 리듬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불안이 과도해지거나 만성화되기 전에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조절 훈련입니다. 불안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대부분은 몸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몸을 먼저 진정시키는 겁니다. 먼저 호흡 훈련입니다. 느린 호흡부터 해보세요.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배꼽 2cm 위에 윗배에 살짝 올리십시오. 그리고 핵심은 왼손이 움직이지 않게 호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들이쉴 때 왼손은 고정되어 있고 오른손이 부드럽게 나오는 호흡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고 2초 멈춥니다. 이런 패턴의 호흡은 과열된 신경계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완 훈련입니다. 입을 살짝 벌려보세요. 그리고 어깨, 턱, 손의 힘을 천천히 풀어주세요. 이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뇌에 지금 괜찮다라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 다음에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일어나서 걸어보십시오. 짧은 산책은 과민한 뇌를 흔들어 주어서 불안의 강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몸 따라 마음 간다. 이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인지훈련인데요. 불안한 생각과 거리를 두고 생각을 관찰하는 겁니다. 불안이 만성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이 사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는 그것을 곧 미래 예측처럼 받아들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간격을 만드는 것, 즉 인지적인 거리를 두는 겁니다. 먼저 생각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나는 지금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생각은 나와 분리된 하나의 현상이 됩니다. 불안은 가능성을 과장하고 실제 사실을 축소합니다. 두 가지를 분리한 습관만으로도 불안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상 리듬을 회복하는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이야기예요. 내 마음속에 쓸데없는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기본이 필수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햇볕 보고 운동하기. 너무 쉽죠? 근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불안은 큰 사건보다 일상의 리듬이 무너질 때 더 쉽게 깊어집니다. 수면이 깨지고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휴식이 사라지면 마음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과한 불안이 일상을 방해하는 불안장애가 생기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내가 정신과에 가야 할 정도인가 고민하시는데요. 배가 아프면 내과에 가듯이 불안 때문에 잠 못 자고 밥 못 먹을 정도가 되면 그건 병원을 당연히 찾으셔야죠. 병원에서 정확한 증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불안장애를 치료하게 되는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약물 치료입니다. 대표적으로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제어 차단제, 항우울제라고 하죠. 이 약물을 쓰게 되는데요. 뇌의 세로토닌 균형을 맞춰주는 약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지행동 치료인데요. 다양한 치료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효과가 좋은 것은 바로 노출 치료입니다. 불안한 상황은 피하면 피할수록 뇌가 역시 의험해하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노출 치료는 이런 학습을 끊어내는 겁니다. 불안한 학습을 회피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경험하면서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뇌에 학습시키는 거죠. 이걸 반복하면 불안 회로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3번째 불안장애 치료법으로는 TMS, 경두계 자기자극술이라고도 하죠. 자기장을 이용해서 뇌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TMS 단독 치료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에 대해서 거부감, 두려움이 있거나 또는 임산부와 같이 약을 쓸 수 없는 경우에도 또는 약물 치료 단독으로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오늘은 불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일상을 흔들고 있다면 신체 조절 훈련, 인지 훈련, 일상 리듬을 회복하기를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결정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그것은 결정장애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불안, 긴장, 걱정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의 마음쉼터 유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